기본적으로 3.1운동이 시작된 곳은 탑골공원. 그렇죠. 33인 선언. 근데 여기는 평양이더라고요. 공기는 평양에서 청년 학생들의 독립민족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러니까. 야, 저기 시작된 거예요? 아주 어렵게 입수한 거예요. 바로 북한의 어린 학생들이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교과서. 초급 교과서, 고급 교과서 오랜만에 싹 다 구해왔습니다. 이거 진짜 맞아요? 배우는 거 맞아요? 예, 역사도 맞아요. 있고 조선 역사라는 과목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역사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들었던 내용들은 김일성 장군께서 그 솔방울로 실탄을 만드시고 나뭇잎으로 강을 건너셨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진짜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는 건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보고 싶은데 혹시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불온물 소신자로 국가보안법 걸리는 거 아니냐는 또 이 소심한 또 걱정도 있고. 옛날 학번이시군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봤는데 제가 이제까지 몰랐던 사실들 또 오해했던 사실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오해도. 네, 딱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시잖아요. 네. 전문가인데 보면서 웃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맙소사. 이런 거 쳤었어요. 공감해. 네, 그러니까요. 공감해. 독립운동가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힌트 주시죠. 네, 이 김구 선생님과 이 독립운동계의 쌍두마차십니다. 3.1운동의 상징, 열사님이시죠. 서대문에 가면 이분의 동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서대문 독립공원에 가면 이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18살에 정말 꽃다운 나이에 서대문 형무소 차디찬 바닥에서 네.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우리들의 영원한 누나죠. 그 꽃다운 나이의 죽음을 앞두고도 이분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참을 수 있사오나 내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런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유관순에서 이런 말을 했죠. 내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공통하다. 18살의 나이에 이런 유언과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일제에 붙잡혀 모진 고문 끝에 숨진 유관순 열사. 이 대한민국에 새 화폐 신권이 생긴다면 꼭 유관순 열사의 초상을 신권에 모셨으면 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담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진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마지막 유언들이가 좀 뭉클한데 그렇죠. 북한에서는 이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좀 배우는지도 좀 너무 궁금하네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배웠어요? 모르겠는데 저희는 처음 사실 들어봐요? 배운 기억이 거의 없어요. 일제 침략 관련했을 때 뭐 한두 번 나온 것 같기도 아, 그럼 하고. 한국에 와서 들었어요? 네, 한국에 와서 저도 알게 됐고 네. 사실 탈북하신 분들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모를 거예요. 안 배웠으니까. 슬프네요, 진짜. 저도 학교 다닐 때도 유관순 열사에 대한 거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때 다 사람들은 밀성 일가족은 무슨 김일성의 동생인 김철주 동지 하면 김부자들 된 그런 거 하고 정말 유관순 열사라는 건 몰랐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항일 투쟁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가르치잖아요. 네.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굉장히 어떤 그 선전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일 수 있잖아요. 민중이었고 또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제 항일 투쟁을 했고 그렇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는 인물 같이 다룰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초기에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관순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역사 교과에서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참 재밌는 게 제가 그래서 한번 지금도 그런가 하고 해서 한번 이걸 뒤져봤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판
고급 중학교를 뒤져봤는데 있어요? 놀랍게도 있어요? 유관순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오. 분명히 초창기에는 없었거든요. 2015년이네요. 네, 근데 2015년판 교과서는 등장하는 거예요. 생겼나 보네. 약간 조금 예전에 배우신 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요즘 그 북한의 어떤 신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배울 수도 있겠다. 그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은 좀 하더라고요. 신세대. 네, 그럼 저는 분명 배웠거든요. 오. 네, 이게 세대 차이가 이런 데서 나나 봐요. 여기서도 이제 세대 차이 이야기가. 지금 제가 들고 나온 이 역사 교과서는 이제 젊은 분들이 북한에서 배운 역사 교과서고 이 교과서 역사 고급중학교 3학년 2015년 6월에 발행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육받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거기에는 유관순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 사진도 있고. 언급이 돼요. 한 줄이요? 예. 충청남도 천안군에서 반일봉기 앞장에서 싸우다가 체포된 16살의 여학생인 유관순은 재판장에서도 일제 죄행을 단죄하였으며 구람없이 싸우다가 감옥에서 희생되었다.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의미가 있어요.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이 한 줄을 살짝 줄면 유관순에 대해서 안 배운 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여전히 역사적 의미는 작지만 아예 안 가르쳤던 시대와는 다르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한방 날리시네. 유관순 열사가 이제 네. 류관순이라고 이제 북한에서 배웠고 이제 16세 이제 꽃다운 나이에 이제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일본군에 체포돼서 이제 생을 마감한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이제 가르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면 제일 꼭대기층에 계급교양판이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일제랑 미제가 우리나라에 침략해서 어떤 만행을 저질렀고 우리 인민이 어떤 투쟁을 했는지 사진 위주로 이제 전시해 둔 그런 그림 전시판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 가면 일제 강점기 초기에 유관순 열사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사진이 실제로 있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소학교죠. 북한에서는 소학교 시기부터 유관순 열사 제일 많이 그래요? 언급됐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 솔직히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욕 사람 저는 진짜 빡 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관순은 못 배우고 유관순에 대해서 안 건 해고로고 살았습니다. 해고로. 네, 해고록 나온 다음에 아마 이게 유관순에 대해서 아마 선전했을 겁니다. 김일성이가 언급했으니까. 정확한데 실제로 1980년대는 유관순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죠? 성중 어머님 세대 때는 유관순을 안 네. 배웠어요. 83년에 북한에서 발간한 백과전서에는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발간된 시점이 1992년인데 그 김일성 회고록에서 92년도에 유관순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또 찾아봤는데 유관순에 대한 사진이 들어가면서 그러네. 거족적인 3.1 인민봉기의 물결을 타고 유관순은 16살의 민족의 딸이 되었다. 라는 의미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추정키로는 92년도 세계와 더불어라는 김일성 회고록이 나오고 거기에 유관순에 대해서 역사적인 조명화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마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서도 유관순을 가리키기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추정이 좀 가능해진 대목이죠. 다니엘 씨는 3.1운동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나요? 3.1운동 그래도 한국 관심이 있으신 외국인 분들은 다 대충 알죠. 그러니까 뭐 1919년 일어났다는 거, 뭐 같은 해도 뭐 상해 임시정부 이제 설립됐고 그리고 주요 장소들 저희도 보통 한 번씩 이제 또 투어하죠. 뭐 보신각이라든지 다폴공원, 덕수궁, 뭐 중앙고등학교도 이제 개동 있는 그 중앙고등학교. 상당히 많이 아시네요. 저는 너무나 놀라웠던 건 일단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일어났고 기생들도 참여했던 정말 온 민족들이 같이 참여했던 그런 운동인데 저도 조금 머리 굴리면서 독일이나 어디 다른 데서 이 정도의 운동이 있었나 근데 저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진짜 뭐 3.1운동 같은 경우는 당시 한반도 인구가 한 2천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00만이 참여했다고 하니까 거의 집집마다 한 명씩은 거의 나갔다. 대가족 제도였으니까 정말 거족적 민족 항쟁이라고 보면 되는데 너무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궁금했어요. 북한에서는 3.1운동을 또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했더니 오 달러. 왜? 어떻게 웃기죠? 또 웃기죠? 이거 달러. 너무 재밌는 거 알고 또 있어요? 네,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3.1운동이 시작된 곳은 탑골공원. 그렇죠. 33인 선언. 근데 여기는 평양이더라고요. 평양이에요. 너무 재밌었어. 네. 3.1 인민봉기는 평양에서 청년 학생들의
독립민족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야, 저기 시작된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역사관 자체가 약간 헐리우드 영화 필이에요. 그러니까 외계인이나 괴물은 다 뉴욕으로 가고. 아니 모든 일이 다 평양으로 아니 모든 곳이 다 평양에서. 북한에도 역사학자들이 있을 건데 그렇죠. 이거 쓰면서 안 걸어요 이거? 그러니까 막 시비 걸었던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 다른 데 가 있겠죠. 아이가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팩트를 좀 정리해 보면 네. 3.1 운동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나온 건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교과서의 서술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이 3.1 운동을 기획한 거는 민족대표 33인이 기획을 한 거거든요. 그 민족대표 33인이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평양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소식을 전해가지고 평양에서도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서술은 그렇게 서술된 게 아니라 그냥 평양에서 출발했고 이것은 3.1 운동의 어떤 전국적 확산을 이었다 해서 이제 오히려 주객이 바뀌어요. 네, 그 다음이 경성, 서울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이 선호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가 굉장히 난감해지더라고요. 이게. 이게 가능하냐고. 근데 북한에도 그 유관순 열사보다 더 위대한 여성 그 항일 운동가, 독립 운동가가 있어요, 있기는. 이제 그분은 이제 조선혁명 만세를 외치면서 숨진 분이거든요. 북한 사람들이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법한 그래요? 9살 그러면 간첩이죠. 나이의 어린 여성 항일 운동가가 있어요. 이 인물이 누굴까요? 누굴까? 누굴까요? 9살에 아홉 한일 운동가? 뭐야? 김일성 장군 만세! 아홉 살짜리 조직이 뭐가 있는데. 뮤지컬이 있네요. 많이 연구됐지, 진짜. 아버지, 어머니들, 저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굳세게 싸워주세요. 김일성 장군 만세! 소름 돋는다 진짜. 지금은 이런데 저희 이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제목이 붉은 넥타이라고 돼. 아니 영상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9살에 무슨 조직을 만드는지 저는 고문당하면서까지 9살 어린아이에게 알아내야 될 조직의 비밀이 뭐였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 북한에서 모두가 알만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김금수.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고 어른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동단은 금순이 모르면 간첩입니다. 이 아동단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김일성이가 항일무장 투쟁할 때 아동단 학교라는 데 있단 말이에요. 아동단이라는 게 말 자체 아동들, 어린 아이들 모은 이렇게 학교인데 거기서 조직을 한 게 지금 소년단이라는데 이 금순이는 그 김일성이 그 있는 그 근거지를 안단 말입니다. 김일성이 만났으니까 아동단 학교를. 근데 부모 만나러 갔다가 길 가는 도중에 일제 헌병인데 지금 잡혔는데 너 오던 길 근거지를 대라니까 모른다. 그냥 뻗치다니까 9살짜리를 총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 울지 마시오. 왜 웁니까? 이 소리를 해서 이게 나는 아동단은 9살이다는 책이 나오는데 저거 책 보고 웡웡 울었다는데요. 너무 감동 보고 가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야. 아니 저는 사실 지금 이 김금순 그 방금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이 김금순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그러면 존재했던 건가요? 역사적 기록이 있나요? 그게 중요하지. 봐봐요. 아무도 과장이 된 건지. 근데 아까 제가 세계와 더불어 회고록에 안 읽은 부분이 있어요. 유관순을 소개하면서 사실은 회고록에서는
김금순과 같이 패키지로 유관순을 소개한 거예요. 보시면 자, 유관순은 민족의 딸이 되었고 주체의 기치 아래 김금순은 9살의 조선이 낳은 항일의 영웅이 되었다. 나이는 어려도 이처럼 명생하는 꽃들은 많다. 유관순을 하나의 김금순의 하위 카테고리로 같이 패키징을 묶어서 끼어 팔게 한 거예요. 사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9살짜리인데 조직 결성을 했단 말이에요. 조직 결성을 해서 조직 활동을 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조직 활동을 한 건지. 이 아이들은 그 미래의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 크는 동안에 혁명 활동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총 들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밀 쪽지를 날라다 준다든지 뭐 구두로 전달해 준다든지 임무를 수행하는 애들인 거죠. 그럼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실존 인물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사진이나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앞서서 그 그림으로 실렸듯이 그러면 증명할 만한 사료가 과연 존재하느냐, 사진이 있느냐. 이게 가장 그러게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거 김근순에 대한 거 아동단원이 어린 나이에 굴복하지 않고 그래서 막 했다는 거 어디 일본 어디 뭐 신문인지 잡지나 다 기록에 있습니다. 북한이 회고록에 제시한 근거가 당시 일본 보도로 추정되는 일본어 신문의 한 장면을 발췌해서 뭡니까? 했는데 김금순의 최후를 보던 신문 자료인데 제가 계속 읽어봤어도 이 조선의 소녀라는 표현이 있지만 김금순이라는 정확한 표기는 이 일본 지금 회고록에 들어가 있는 기사 전문 어디에도 없어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12살의 소녀인데 이름 없이 12살의 소녀가 그 일본어로 된 삐라를 갖고 있다 일본 헌병에 체포됐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없어요. 삐라가 그러니까 이제- 김금순에 대해서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역사를 배울 때도 한때 북한에서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던 내용인데 김금순이 활동을 했던 지역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아동단이라는 곳은 결국은 당시 김일성 주변에서 무장생을 하던 사람들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유치원 같은 개념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자녀들이 딱히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공부시킨 데가 아동단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김일성이 당시 활동했던 부대가 조선인 부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북 항일 연군에 소속되어 있어서 중국인들이랑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김금순이라는 인물이 중국인일지 조선인일지에 대한 것도 사실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고록 어디를 들춰봐도 김금순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가 안 나와요. 아버지 어머니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탁월한 지도자 가로의 지도 아래 벌어진 3.1운동. 뒤에는 선생님 아닐까요? 민족 대표 30. 뭐 김일성이야 고무신 거꾸로 신고 뛰고 있었으니까 3.1운동 지도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7살이었을 거야. 아마 북한식 역사잖아요, 저게. 자, 정답은 김일성 아버지인 김형직. 김일성의 아빠. 잠깐만. 3.1운동이 김영직의 지도 아래 벌어졌다? 네. 아니 3.1운동이 평양에서 벌어졌다는 것도 처음 시작이 됐다는 것도 이상하지.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지도자가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영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신화 구조라니까요. 맞아요. 입으로 통해서 듣는 거는 전 늘 경계하거든요. 하나 저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교과서를 한번 좀 제가 진짜 저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네. 와, 이런 거 있어. 여기 어떻게 챙겨놔. 조선 역사 초급 중학교 3학년. 네, 여기 이렇게 열면 여기 페이지 나옵니다. 1919년 3월 1일 평양에서는 네. 반일민족 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영직 선생님께서 몸소 키우신 어허. 애국적 청년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반일 시위 투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 그 뒤에 페이지 보면 어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도 어리신 몸으로 반일 봉기 대열에 참가하시어 고통문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와, 이때 진짜 김일성 어디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다. 평양이 진짜로 어디 살았나? 저는 사실 이것도 뭐 김일성이 그때 뭐 8살 뭐 그 정도 나이였다고 하더라고요. 6살 됐어요. 6살. 근데 뭐 사실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엔 가족적 민족 항쟁이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죠. 그 당시 8살이면 지금의 초등학생 1학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참여할 수도 있고 그게 인생의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모든 역사를 다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로 만들기 위한 서사가 된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지금. 3.1운동 시작은 아버지고 그렇죠. 결국 아들이 물려받고. 모든 건 다 이 김일성 집안에 했다는 이런 식으로 역사를 만들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거 북한은 해도 그냥 저 끝으로 넘어갔네요, 아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모든 그 몇몇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건 좀 너무 이걸 너무하지 않나? 믿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걸 믿어? 북한에서 3.1운동은 성공한 민족운동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민족운동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결론적으로 북한에서 바라보는 3.1 운동은 실패한 운동이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왜요? 네, 이렇게 많은 민중들이 한 번에 일터서서 역사적 유례가 없는 비폭력 투쟁으로 이렇게 이런 의의들을 다 써놓지만 결국 결론에 가서는 하지만 뭐 땡땡땡이 없어서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그 땡땡은 뭘까요? 땡땡의 영도가 없어서 실패했다. 실패한 이유는 탁월한 수령의 영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 그때 8살이잖아.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 이후에 서술되는 김일성의 항일무장 투쟁사에 엄청난 그러니까 주안점을 3.1운동이 두는 거죠. 성공이면 아닌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지. 이게 북한이 의도적으로 3.1운동에 대해서 역사적 의미를 폄훼하고 있다는 대목이고 리역사 고급중학교 3학년 교과서 있어요? 54페이지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나 세차게 타오르던 인민봉기의 불길은 그해 말까지 계속되었으나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말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밑에 나와요. 3.1 인민봉기의 실패는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의 계급적 제한성을 그대로 드러냈으며 탁월한 수령과 혁명 적당의 영도를 받지 않고서는 그 어떤 투쟁도 승리할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수행평가가 등장합니다. 이제 배운 내용 정리, 3.1 인민봉기 실패 원인을 분석하시오. 그러니까 실패로 아예 결정하는 거네. 그러면 이에 대한 답은 뭡니까? 위대한 수령과 혁명 적당의 영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이게 정답이야? 이게 뭔가 시험 잘 무상화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다니엘 씨. 독일도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저희는 뭐 히틀러죠. 히틀러죠. 그러니까 압도적이네요. 너무 세게 나가는데 근데 그러니까 사실 뭐 콘텍스트가 살짝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냥 민중들이 하나의 인물을 숭배하고 이거는 마치 이제 하나의 종교처럼 달라지는 거죠. 인간이 단체적으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지내기는 쉽지 않은데 우리만의 어떤 신념을 만들어서 같이 그거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믿게 되면 결국은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안 좋게 갈 수도 있어요. 좋은 이제 예시는 바로 3.1 운동인데 안 좋은 예시는 뭐 히틀러 나치들이고 뭐 북한 될 수도 있고 뭐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약간 비슷비슷한 현상들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히틀러 등장이 그렇잖아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전쟁 그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독일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구원자가 필요했던 서사가 고난의 서사가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김일성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앞에 민족의 고난 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신화와 종교의 어떤 세계관으로 가는 거지 역사의 세계관이 아닌 거예요. 이 역사를 날조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습 정치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역사를 날조하고 왜곡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 북한의 교과서를 보면서 참 역사 왜곡이 심각하고 김씨 일가의 우상화가 심각하다라는 걸 많이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약과 중에 약과예요. 그렇죠. 날조의 끝판왕, 매운맛을 보려면 이 책들을 봐야 합니다. 김일성 장군 항일무장 보죠. 투쟁사. 바로 김씨 일가의 혁명 활동 교과서. 이게 교과서로 나와요? 아니 역사 교과서 말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혁명 활동. 김씨 일가의 혁명 활동만 다루는 교과서인데 요게 바로 왜곡과 날조의 어떤 매운맛 끝판왕이다. 약간 이제 만화책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네. 이게 혁명 활동 이게 매 학년마다 3권씩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저 지금 김진 기자님이 가지고 있는 책 두께의 3배 정도가 요거 내용이에요. 어이구 그 정도만. 이 정도 두께를 외워야 돼요. 약하려면. 진짜 그렇게 두껍다고? 근데 법전이 외우는 게 되고요. 어떻게 배우냐면요. 그냥 뭐 대충 내용만 있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네. 승리다, 받는지에서 받는제 이러면 너 틀렸어. 받는지 토시 하나는 틀리고 외워야 돼. 와, 토시까지.